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김승호 작가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속물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았으면 하고 돈이 많은 사람조차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것을 보면 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와 가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상당 부분 행복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행복을 살 수 없을 뿐이지 대부분의 행복을 살 수 있다. 사람은 그 대부분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에 돈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선 나중에 해결하리라 기대하며 우선 돈부터 벌려고 한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 나는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도 만나봤고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만나봤다. 가난이나 부는 행복의 기준이 분명 아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행복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돈이란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다. 돈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한 영양과 휴식을 마련해 준다. 돈은 가족 간의 재정적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자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맞는 질문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사회와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여전히 돈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럴 것이다. 물론 돈은 우리를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옮겨주고 은박지 덮인 치킨 대신에 캐비어와 버섯 요리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비행기를 탔다가 항공사 직원의 호의로 생전 처음 비즈니스석에 탄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몇 년을 아무 불평 없이 타고 다니던 일반석이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다. 돈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갈망을 증대시키고 갈망은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불러일으키기에 언제나 위험하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의 기간이 현격하게 짧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모든 물건은 그것이 집이든 차든 고급 가방이든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력을 잃기 마련이다. 별장이나 요트는 놀러가기 멀고 사용하기 번거로워 친구들이 이용하게 되며 가방은 1년만 지나도 중고처럼 보인다. 게다가 나보다 더 좋은 차나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랑은 고사하고 창피해지기 마련이다. 할리우드 로데오 거리에 가면 모든 명품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세상에 비싸다는 것들은 모두 이곳에 모인 듯하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비싸게 책정된 상품일 뿐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하늘의 색깔이나 날씨는 공짜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하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공짜이고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로데오 거리의 상품은 가장 비싸다. 나는 비행기 요금에 많은 돈을 쓴다. 부모님의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모셔오거나 조카나 친구들을 초대해 여행하는 일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거나 스포츠카를 사는 것보다 재미있고 보람있다. 이렇게 경험이나 감정은 물질적 만족보다 깊은 행복을 준다. 필리핀에서 사온 물건들은 뭐였는지 기억도 없지만 세부의 푸른 바다와 그에 어울리는 하늘색, 그리고 해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던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경험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물건은 적응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자랑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록 이기적인 이유라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굳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도 남을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심을 얻어먹기보다 사줄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베푸는 것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달콤한 고통. 후배 하나가 내 부추김에 힘입어 LA 유명몰에 매장을 하나 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 과정이 가혹해서 안쓰러울 정도였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고통이 약간 즐거운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어서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영어 표현 중에 스윗 페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마사지를 세게 받으면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 같은 것이다. 고통은 일정하게 찾아오면 익숙해진다. 가끔 조카 딸들이 드문드문 자란 수염을 뽑겠다고 덤비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따갑다가도 익숙해지면 잠을 잘 정도가 된다. 모든 고통은 이처럼 익숙해진다. 때론 익숙한 고통이 쾌락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처음은 놀라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긴다. 여러 번 망해보면 창피스럽긴 해도 나름 이력이 붙기 마련이다. 사실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고통이 몇 배 더 클 때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실패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고통이 되고 만다. 만약 인생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식 체계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겼는데 고통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쉽게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끝내고 만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그런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주거나 상속받은 성공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속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든 흔들리며 간다. 빛조차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휘어져 다니듯 누구든 고통을 벗어나 살아갈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상당히 많은 고통은 위장된 고통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말했듯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불과 4% 때문에 나머지 96%까지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이다. 위장된 고통을 제거하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능숙할 수 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다. 정말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러니 고통을 즐겨라. Sweet Pain.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 몸에는 평상시에도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많은 중금속, 병균,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온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성 감염 질환, 곰팡이 같은 균류 감염 질환,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등을 합치면 100종류가 넘는다. 손에 들러붙는 미생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한쪽 손바닥에서만 150여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 양손을 합해 똑같은 세균이 붙어 있을 확률은 고작 17%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균은 호흡기관을 지날 때 상당수 걸러진다. 일부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 상피세포나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침투나 집단 형성을 막는다. 뼈가 부러져도 스스로 붙으며 칼에 베이면 피를 멈추게 하고 미세혈관을 연결해 새로운 살로 채운다. 수많은 위험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생력 덕분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약회사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아직 감기조차 정복하지 못했다. 감기약은 감기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닌 열과 기침 같은 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안에 낫는다는 농담이 있다.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아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사상이나 사업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살아남는다. 광고나 자본
혹은 운 좋은 홍보를 통해 갑자기 자란 사업체들도 그 안에 자생력이 없으면 부푼 풍선처럼 터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남에게 의존해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가 명분이나 특정 구성원의 열의에 의해 유지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세력의 수혈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서울에 첫 스노우폭스 매장을 열 때 자생력 테스트가 필요했다.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는 식당 개념인 그랩앤고 모델이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국의 사업 토양인 그랩앤고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인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막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오픈 광고나 팸플릿, 풍선을 거는 일도 없었고 일체의 홍보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다. 어제까지 비어있던 상가에 갑자기 그랩앤고 도시락 매장이 생긴 정도로 알려지기 바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것으로 봤다. 그 한 명만 만족하면 된다는 각오였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은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 누적이 스스로 살아남을 정도의 매출을 만들지도 궁금했다. 이 방법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을 만족하게 만들어 다시 오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판단으로 해당 지역 내 하루 도시락 판매 매출은 150만 원이 최고였다. 적당히 망하기 좋은 금액이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출 목표는 250만 원. 실제 우리의 매출 목표는 5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자리에서 500만 원을 판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한 진열을 유지했다.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다. 불과 30분 전에 만든 신선한 제품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버티며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다.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첫 500만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던 자생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낸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알려나갔다. 사람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다. 고독. 그 쓸쓸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 세상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고 같이 자란 형제나 자매도 살갑지 않다. 배우자는 남이나 다름없다. 공허한 마음이 가득하고 결국 자식밖에 없다며 정을 붙여 길러도 다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멀리 도망간다. 누구 탓일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이다. 고독하다 못해 외로운 상황의 근본적 이유는 모두 자신에게 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는 사람은 친구를 먼저 찾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친구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 즉,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나는 고결하고 근사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남에게 나아가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항상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 존대를 하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겐 너는 여기까지야.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니 너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말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상점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의 냉랭함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싸늘해지는 것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본성이 나온다. 자신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홀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자기 자신조차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제법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적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되고 만다. 하지만 자신을 놓고 다가가는 순간 많은 진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독을 즐기는 인간은 그리 많지 않다. 고독을 즐기는 척하며 자신의 편협함을 가리며 고상함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마음을 나누고 살을 어루만지고 공감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생애의 가치와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 느끼는 행복이 부에서 오는 행복보다도 강한 기쁨을 준다. 더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불평하지 말라. 세상이나 사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변한 것은 당신이고 이를 고칠 사람도 당신이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함께 읽어보았어요. 살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주는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같죠? 설레는 첫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속물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았으면 하고 돈이 많은 사람조차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것을 보면 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와 가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상당 부분 행복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행복을 살 수 없을 뿐이지 대부분의 행복을 살 수 있다. 사람은 그 대부분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에 돈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선 나중에 해결하리라 기대하며 우선 돈부터 벌려고 한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 나는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도 만나봤고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만나봤다. 가난이나 부는 행복의 기준이 분명 아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행복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돈이란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다. 돈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한 영양과 휴식을 마련해준다.
돈은 가족 간의 재정적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자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맞는 질문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사회와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여전히 돈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럴 것이다. 물론 돈은 우리를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옮겨주고 은박지 덮인 치킨 대신에 캐비어와 버섯 요리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비행기를 탔다가 항공사 직원의 호의로 생전 처음 비즈니스석에 탄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몇 년을 아무 불평 없이 타고 다니던 일반석이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다. 돈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갈망을 증대시키고 갈망은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불러일으키기에 언제나 위험하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의 기간이 현격하게 짧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모든 물건은 그것이 집이든 차든 고급 가방이든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력을 잃기 마련이다. 별장이나 요트는 놀러가기 멀고 사용하기 번거로워 친구들이 이용하게 되며 가방은 1년만 지나도 중고처럼 보인다. 게다가 나보다 더 좋은 차나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랑은 고사하고 창피해지기 마련이다. 할리우드 로데오 거리에 가면 모든 명품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세상에 비싸다는 것들은 모두 이곳에 모인 듯하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비싸게 책정된 상품일 뿐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하늘의 색깔이나 날씨는 공짜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하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공짜이고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로데오 거리의 상품은 가장 비싸다. 나는 비행기 요금에 많은 돈을 쓴다. 부모님의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모셔오거나 조카나 친구들을 초대해 여행하는 일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거나 스포츠카를 사는 것보다 재미있고 보람있다. 이렇게 경험이나 감정은 물질적 만족보다 깊은 행복을 준다. 필리핀에서 사온 물건들은 뭐였는지 기억도 없지만 세부의 푸른 바다와 그에 어울리는 하늘색, 그리고 해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던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경험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물건은 적응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자랑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록 이기적인 이유라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굳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도 남을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심을 얻어먹기보다 사줄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베푸는 것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달콤한 고통. 후배 하나가 내 부추김에 힘입어 LA 유명몰에 매장을 하나 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 과정이 가혹해서 안쓰러울 정도였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고통이 약간 즐거운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어서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영어 표현 중에 스윗 페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마사지를 세게 받으면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 같은 것이다. 고통은 일정하게 찾아오면 익숙해진다. 가끔 조카 딸들이 드문드문 자란 수염을 뽑겠다고 덤비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따갑다가도 익숙해지면 잠을 잘 정도가 된다. 모든 고통은 이처럼 익숙해진다. 때론 익숙한 고통이 쾌락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처음은 놀라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긴다. 여러 번 망해보면 창피스럽긴 해도 나름 이력이 붙기 마련이다. 사실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고통이 몇 배 더 클 때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실패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고통이 되고 만다. 만약 인생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식 체계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겼는데 고통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쉽게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끝내고 만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그런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주거나 상속받은 성공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속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든 흔들리며 간다. 빛조차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휘어져 다니듯 누구든 고통을 벗어나 살아갈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상당히 많은 고통은 위장된 고통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말했듯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불과 4% 때문에 나머지 96%까지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이다. 위장된 고통을 제거하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능숙할 수 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다. 정말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러니 고통을 즐겨라. 스윗
페인.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 몸에는 평상시에도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많은 중금속, 병균,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온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성 감염 질환, 곰팡이 같은 균류 감염 질환,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등을 합치면 100종류가 넘는다. 손에 들러붙는 미생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한쪽 손바닥에서만 150여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 양손을 합해 똑같은 세균이 붙어 있을 확률은 고작 17%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균은 호흡기관을 지날 때 상당수 걸러진다. 일부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 상피세포나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침투나 집단 형성을 막는다. 뼈가 부러져도 스스로 붙으며 칼에 베이면 피를 멈추게 하고 미세혈관을 연결해 새로운 살로 채운다. 수많은 위험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생력 덕분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약회사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아직 감기조차 정복하지 못했다. 감기약은 감기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닌 열과 기침 같은 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안에 낫는다는 농담이 있다.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아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사상이나 사업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살아남는다. 광고나 자본 혹은 운 좋은 홍보를 통해 갑자기 자란 사업체들도 그 안에 자생력이 없으면 부푼 풍선처럼 터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남에게 의존해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가 명분이나 특정 구성원의 열의에 의해 유지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세력의 수혈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서울에 첫 스노우폭스 매장을 열 때 자생력 테스트가 필요했다.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는 식당 개념인 그랩앤고 모델이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국의 사업 토양인 그랩앤고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인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막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오픈 광고나 팸플릿, 풍선을 거는 일도 없었고 일체의 홍보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다. 어제까지 비어있던 상가에 갑자기 그랩앤고 도시락 매장이 생긴 정도로 알려지기 바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것으로 봤다. 그 한 명만 만족하면 된다는 각오였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은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 누적이 스스로 살아남을 정도의 매출을 만들지도 궁금했다. 이 방법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을 만족하게 만들어 다시 오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판단으로 해당 지역 내 하루 도시락 판매 매출은 150만 원이 최고였다. 적당히 망하기 좋은 금액이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출 목표는
250만 원. 실제 우리의 매출 목표는 5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자리에서 500만 원을 판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한 진열을 유지했다.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다. 불과 30분 전에 만든 신선한 제품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버티며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다.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첫 500만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던 자생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낸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알려나갔다. 사람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다. 고독. 그 쓸쓸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 세상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고 같이 자란 형제나 자매도 살갑지 않다. 배우자는 남이나 다름없다. 공허한 마음이 가득하고 결국 자식밖에 없다며 정을 붙여 길러도 다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멀리 도망간다. 누구 탓일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이다. 고독하다 못해 외로운 상황의 근본적 이유는 모두 자신에게 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는 사람은 친구를 먼저 찾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친구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 즉,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나는 고결하고 근사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남에게 나아가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항상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 존대를 하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겐 너는 여기까지야.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니 너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말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상점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의 냉랭함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싸늘해지는 것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본성이 나온다. 자신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홀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자기 자신조차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제법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적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되고 만다. 하지만 자신을 놓고 다가가는 순간 많은 진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독을 즐기는 인간은 그리 많지 않다. 고독을 즐기는 척하며 자신의 편협함을 가리며 고상함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마음을 나누고 살을 어루만지고 공감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생애의 가치와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 느끼는 행복이 부에서 오는 행복보다도 강한 기쁨을 준다. 더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불평하지 말라. 세상이나 사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변한 것은 당신이고 이를 고칠 사람도 당신이다.